안녕하십니까. 야구 잡설. 이번 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즐겁네요. 부럽습니다. 오늘 존재감을 처음부터 드러내시는 우리 또 롯데자이언츠 팬 자기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에 롯데밖에 얘기할 게 없지 않나요? 또 졌어가 아니라 또 바꿨습니다. 우리 기아 팬. 예, 이번 주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걸 따지자면은 지지 않은 지지 않았다. 기아 팬 정현호 PD입니다. 일요일에 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점수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만약 이번 주에 사연야구 있었으면은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을 텐데 시합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야구를 안 보면서 간만에 행복한 이제 여행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몸에 해로운 운동입니다. 많이 해롭죠. 네,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네.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게. 그다음에 우리 스팬. 네, 저희 애청자분 아이디를 비유하겠습니다. 네. 내려간다 꽉 잡아라. FSG 팬 김영민 작가입니다. 야, 이번 주에 승률이 제일 좋아. 야, 그러다 깜짝 놀랐어. 성적을 적는데 아니 5할이 너네 다 안 되냐? 어떻게 10개 팀 중에 4명을 앉혀놨는데 얘는 우는데 보니까. 1승 4패 팀도 있고 네. 말이죠. 네. 아니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쓰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팀 타율이 9위. 맞아요. 정확히 팀 타율 9위. 팀 평균 자책점이 9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2위, 3위를 하고 있냐. 역시 수학은 정직하다. 지금 5위로 딱 내려왔고 머지않아 요 5위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딱 14위는 한 주였습니다. 네. 기아는 그러면서 정직하네요. 타율 7위, 평균 자책 9위. 경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 8위. 7과 9의 평균. 수학은 정직하다. 삼성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간당간당해요. NC와 LG가 워낙 지금 자기네 실력대로 해주고 있고 이제 삼성은 본인의 실력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특히 지난 토요일에 LG한테 처발릴 때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TV를 꺼버렸습니다. 저 꺼는 건 어떻게 되죠? 꾹 누르는 거야. 꾹. 사실은 제가 토요일에 처가에 갔습니다.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화나신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갔더니 영향도 있겠지. 강철 부대를 보고 계시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장모님께 제가 그래도 팟캐스트 하는데 야구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장모님 내 편이니까. 보게. 그래서 딱 틀었는데 이제 그 팟캐스트 그만 11대1에서 두게. 강철부대 다시 보시죠. 넷플릭스로 그렇게 보시더라고. 네, 하여튼 방망이가 예전 느낌이 납니다. 삼성이 작년, 재작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강민호가 팍 식으면서 그리고 피렐라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구자욱도 시즌 초반에 막 좋아하다가 막 잘하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잘 맞은 타구가 최주환한테 잡히고 그 이후로 밸런스가 깨졌어. 근데 그런 게 진짜 있나 왜? 추신수 선수도 2할 때에서 조금씩 올라서 2할 4푼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겠구나 싶었는데 왜 심판이 그 콜 하나 잡아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딩 산지 다음 타석 또 스탠딩 산지 하나는 낮은 거 하나는 높은 거. 그 뒤로 헤매지 못해요. 최근 10경기가 1할 1푼 8리야. 나는 2할 그 타율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그게 더 떨어지더라고. 그런 거 메이저리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타자한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클을 무너뜨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다. 이게 굉장한 멘탈 스포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추신수 선수가 처음 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추신수 선수처럼 그렇게 정교한 어떤 눈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국의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확률이 높다.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 흔히 말해서 볼산비 위주로 보면 이 선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가중치가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신 선수의 부진이 정말 더 의외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김원영 감독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추신 선수가 이제 1, 2번으로 이제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강한 1번이니 강한 2번이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신수를 어디다 놔도 강한은 붙을 수가 없어. 그냥 1번이고 2번이야 추신수가.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추신수를 3번으로 내렸단 말이죠. 이게 내렸다고 해야 되는 올렸다고 해야 되냐. 아무튼 올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1할 1푼 8리예요. 볼넷은 11개로 얻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1, 2번일 때는 그 볼넷 11개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걸어 나가든 치고 나가든 상관이 없어. 열심히 도로도 하고. 근데 중심 타선 특히 3번 타자에 놔주니까 이 선수가 찬스에서 걸렸는데 여기서 뭔가 쳐내지 못하면 이게 애매한 공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추신수가 지금 안 맞을 때 올해 3번에 두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게 더 답답해요. 타율이 떨어지지만 출루율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1, 2번에 두던가 아니면 정말 쉬게 해주고 싶으면 D로 빼주던가 아니면 이 선수가 얘기를 해서 뭐 2군을 한번 보내던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타격과 더불어서 수비에서도 지금 말도 안 롯데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글러브에 들어갔다 공이 그렇지. 빠지면서 네, 펜스 앞에서. 네, 그래서 예전 몇 주 전에 또 키움점에서도 하나는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도 글러브를 못 대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선수가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꼬여 있다. 근데 이 매듭을 좀 풀 방법은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네. 참고로 그 추신수의 수비가 아니었으면은 롯데는 이번 주 1승도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마 부산 아이가. 그렇지. 내년에 롯데 오겠구나. 비밀 갈매기. 정말 기뻤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출루율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삼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재일 선수. 오재일 계속 5번 뭐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시프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3루 쪽이 횡하니 비었어. 횡하니 비었어. 근데 이 선수 번트 시도를 한 번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 파울 났고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근데 맨날 이 땅 나와. 한 번 뚫은 적이 있긴 해요. 한 번 뚫은 적이 있는데 계속 이 땅 나와. 그리고 어떤 때는 열심히 뛰지도 않아. 1루로 뛸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 빡치지. 근데 좀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은 전력 질주가 꼭 정말 타이트한 경우 아니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햄스트링 한번 올라오거나 그러면 좀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전력 질주하다가 우리 팀에서 다치면은 형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날 원망해? 시켰으니까 뛰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모두가 형을 그러니까 원망할 예전에 양준혁 선수처럼 네. 워낙 부상이 없고 철강인 선수는 그게 맞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최주환 이런 선수가 전력 질주하면 내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동민도 마찬가지고 워낙 잔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막 전력 질주하고 막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하면 좀 두렵더라고. 그게 꼭 한 점 차 승부 이럴 때는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 오재일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이익수에게 잡히는 공이란 말이죠. 네. 이루수가 진짜 저기 잔디 저 한복판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열심히 뛰면 이제 비등비등하다고 그러면 이 이익수도 굉장히 긴장을 느낄 만해요. 그런 경우에서 에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5번, 4번 이렇게 둘 게 아니고 번트 연습 시켜서 2번에 두는 게 어떤가? 강한 2번. 아싸리.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메이저에서도 장타력 있는 타자가 계속 강하게 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득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강한 하거든요. 2번일 때인데 지금 오재일이 강합니까? 근데 3루 쪽이 횡하니 비었다니까. 최근에 강백호가 번트 2개 돼가지고 1루에 다 살아나갔잖아요. 물론 맞아요. 득점은 못했어요.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강백호가 중심 타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번에 뒀다. 혹은 1번에 뒀다. 그럼 살아나가면 피렐라가 구자욱이 3번 치고 피렐라 4번 치고 요즘 못 치지만 강민호가 5번 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맨날 이 땅 뛰고 이 땅 치고 그러니까. 오재일 실제로 출루율 좋은 선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오재 얘기를 했을 때 2번이 괜찮겠다 했는데 이 땅을 계속 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더블 아니, 플레이의 위험이 있으니까. 3루를 번트 대란 얘기가 내면 완전 무주공산이야 3루가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럴 땐 근데 쉽지 저는 않던데. 근데 반대로 해서 오재일 선수 2번이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3루가 비구할 때 그러니까 최지훈 선수가 출루를 못해서 그렇지 출루를 하면 잘하거든요. 주루 능력은 좋아서. 근데 정말 센스 있게 그러니까 우리도 추신수니까 좀 오른쪽에 시프트가 걸렸을 때 최지훈이 자꾸 2, 3루를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시프트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근데 삼성도 뭐 김상수가 됐든 박혜민이 됐든 1번이 나갈 때 베이스에서 흔히 말해서 주자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3루를 그렇게 조금 비워놨다? 그리고 2루 주자가 박혜민이다? 공이 빠르냐, 야수가 빠르냐, 주자가 빠르냐 경합이 붙을 수 있다는 그럼 거죠. 시프트를 못 하는 거야. 박혜민이 2루를 가면 시프트가 깨져요. 그럴 때 이제 오재일의 강점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오재일이 지금 4번, 5번에 있는데 다 시프트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맨날 이 땅 치고 이러니까 타율도 지금 이하로 푼도 못 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메이저에서는 강하게 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강백호가 그렇게 번트되고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계속 그렇게 번트돼서 나간다고 생각해봐. 어느 감독이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가 있어. 배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2번이다. 근데 그때 조성환 코치였나 어느 하여튼 하나 시프트 얘기할 때 그 감독이었나 조성환 코치였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원래 장타 능력 있는 선수가 번트를 대고 단타로만 나가도 그 수비 시프트는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면 치라고 하는데. 오대 선수의 장점이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번트 대고 단타로 보낸. 자,
2루에 가서 계속 번트를 떼서 예를 들면 3타수 2안타 정도로 계속 친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시프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프트를 깨는 것이 그렇지. 목표다. 일단 깨고 다시 계속 가면 시프트가 깨진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 땅 치고 있으니까 시프트 하는 입장에서는 신나지. 아,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야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라서. 그치. 로제일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밸런스가 이런 잦은 번트질로 인해서 붕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2R 오픈도 못 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거 보는 건 너 얼마나 속 터지는데? 더 이상 깨질 게 없다. 아니 자꾸 2R 오픈형인데 우리 팀 타율이 2R 오픈이 안 되는데 그거 제가 9명이 번트 돼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야구? 날카로운 지적이구만. 아니 여기 시프트가 3루 쪽에 이제 다 비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초반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 칸막이를 다 이렇게 세우고 네. 다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마스크를 벗었다. 네. 들으시기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들으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 강평께서는 이제 콧물이 많다. 아, 그 롯데 성적 개인적인- 때문에 거 아니야? 롯데가 부끄러워서 지금 못 요즘 보는 거 원래 아니야? 묻혀놓고 했는데. 아니 아침만 되면은 뭔가 몸이 아파요 이제 올리면 근데 롯데 감독 바뀌고 이제 좀 희망이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는데 이 꼴입니까? 1승 4패입니다. 네, 지금 1승 4패. 아, 그럼 예전 감독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바라던 염원 아니었어요? 감독 교체? 다르다고 했지 뭐 낫다고는 안 했어요. 전 감독 교체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고 뭐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고 아, 그렇게 바라진 않으셨다. 물론 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예, 예, 크게 예. 다를 게 있을까? 왜냐면 사장이 그대로고 단정도 그대로고 선수도 그대로인데 더 단장이 많이 바뀌어. 바뀌어야 된다. 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 이제 변화 말고 모르겠어요. 이제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를 단계에 왔어요. 이 팀은. 응원팀을 바꾸는 건 어떠세요? 응원 팀을 바꾸면 좀 신날까? 그럼. 좀 신나게 응원할 수 있을까? 안 해봐서 그렇지. 아니, 근데 서울 오신 김에 LG로 이제. LG로 갈아타라고요? 예. LG 요즘 잘하던데. 너무 진지하게 잘 치던데. 고민해봐야겠네요, 진짜. 네.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니,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래 좀 늦게 잤거든요. 조코비치랑 나달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호주 오픈인가?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호주, 그런 메이저 그건 아니었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이기든 정말 즐거운 거예요. 보는데 멋있고. 아, 그래, 이게 스포츠지. 내가 이런 걸 보고 스포츠를 보는 건데, 아. 롯데 경기 10분만 보고 있으면 그냥 리모컨 던지게 되고, 아, 내가 라이브를 안 본다 그랬는데, 그래도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 아, 선수가 바뀌었네? 아, 또 새롭게 지네?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지고 있네? 뭐 그런 거죠. 물론 지금은 평가의 단계는 절대 아니지만, 뭐 크게 뭐가 바뀌겠느냐. 그리고 어제가 스승의 날인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한동희 선수가 과연 그날 몇 명한테 문안 인사를 보냈을지. 4년차 선수가 감독을 5명 모셨어요. 그동안 바뀌는 김태형 한 명이었어. 그렇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이 합쳐서 5명이야. 아, 대박.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카네이션 값만 해도 꽤 들었겠네. 근데 거기 보내기 약간 죄송스러운 상황인 분들도 계시거든. 아, 근데 거기에 근데 그 감독님들이 한동희는 그래도 다 개막전 3루수로 썼어. 그거 진짜 한동희 선수에 대한 믿음은 어느 감독이 와도 꼭 건드려보고 싶은 선수, 키워보고 싶은 선수다. 근데 저는 그 새롭게 진다고 했잖아요. 그 새롭게 진 게 공교롭게 습경기에서 김원중을 8회에 올렸다가 거기서 바로 빠방 맞고 그렇지. 진 건데 저는 근데 그 후에 서튼 감독 인터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 취향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왜 김원중을 9회가 아닌 8회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8회가 쓰게 그 최지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로맥 출신으로 최정 한유섬을 만나는 타선이었어요. 8회가. 그러니까 이때 가장 불펜에서 믿음직한 투수인 김원중을 8회에 쓰고 9회 그걸 잘 막으면 9회는 반대로 하이 타선이 걸리니까 이때 구승민을 쓰려고 했다. 근데 이제 김원중이 이제 결과론으로 무너지면서 그런 기회가 아예 사라졌는데 저는 저번에도 몇 번 여기에서 말한 적 있죠. 승률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길 기회가 적은 팀일수록 최고의 불펜을 가장 첫 번째 위기이자 큰 위기에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제 야구관과 너무 일치하는 거였기 때문에 롯데로 갈아타나?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진짜 최고의 불펜 투수를 가장 그게 마지막에 지금 정통적인 야구처럼 9회에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위기에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경기를 딱 보면.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강평과 같이 야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 팀에서 저는 투수 운용을 서튼 감독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떤 투수가 있냐면은 내가 마운드에서 편한 상황에서 주자 없는 상황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좀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당연히 팀 내 최고의 투수겠죠. 그 투수가 8회에 올라와서 맞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8회가 아니라 6회든 7회든
왜냐하면 야구는 아시다시피 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장 위기 때의 흐름만 잘 끊어내면은 아무리 경기 후반부 9회라고 해도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다. 예전에 그 넥센 시절에 조상우를 이제 장정석 감독이 그렇게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손승락 선수가 그 당시 9회가 좀 내려온 상태였으니까 혹은 뭐 오주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9위는 좀 낮아도 9회 한 이닝 정도는 깔끔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운영을 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단지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김원중도 이 생각을 찬성했을까? 그런 멘탈적인 팔에 자기가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인드적으로도 그 소통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죠. 선수야 뭐 기본적인 뭐 10년 마무리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문제가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8회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vs 감독이 플러스 경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난 궁금하다는 거야. 이게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저는 이거 확고한 의견은 있는데 감독님인가 그 투수 코치가 말은 했대요. 런지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날 감독이 바뀐 날이거든요. 그날 말했을 때 과연 이 선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저는 강한 불펜을 언제 쓰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무리 투수들한테는 루틴이 있거든요. 본인이 뭐 5회쯤 됐을 때 뭘 하고 8회쯤 됐을 때 뭘 하고 김명인이 5회까지는 잤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유일하게 루틴이 있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저는 마무리 투수라고 보는데 김원중 선수라는 그런 마무리 투수가 작년부터 했었고 올해까지도 그런 루틴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서 너 오늘 일찍 나갈 수도 있어 준비해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서튼 감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툴었다. 좀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소통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통, 뭐, 나름의 소통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투수 코치를 통해서 전달을 했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졌잖아요. 그럼 책임만 지면 됩니다. 본인이 잘못 준비시킨 거고, 김원중 선수가 많이 흔들렸고, 그런 데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그런 걸 바꾸던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서, 좀 더 좋은 상황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야행옷을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 중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투수들이 마무리 투수잖아요. 보통. 네, 보통 통상적으로 그거는 그 투수가 거의 불펜 투수에서 가장 좋은 구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카란 말이죠. 근데 이 슈퍼카를 아끼다가 시동도 못 걸고 아끼다 똥 되는 경우가 그러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고우석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위기를 만약에 앞에 투수가 못 막아줬어. 그러면 그날 고우석이 쉬어. 맞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최고의 투수들이 9회에만 나와야 되는 거지? 저는 이게 많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우리가 체력장을 할 때도 제가 처음 제 인생의 첫 번째 체력장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지친다. 그래갖고 나는 대로 뭐 천천히 뛰었는데 마지막에 해서 딱 들어왔는데 애들은 다 뻗었는데 난 안 뻗는 거야. 그렇지. 난 체력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뭔가 실패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저는 오래 달리기 시작부터 전력 질주를 뛰었어. 그다음에 점점 오래 순위가 처음부터 뒤로 물려나듯이 하고 딱 들어오면 쏟아졌어. 그래도 경기는 어쨌든 이 경기에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좋았습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남은 힘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순위 내에선 그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너무 좋은 투수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아까 그 조상우 선수 얘기 때 딱 느꼈는데 그때가 포시를 하는데 맞아요. 이제 선발 투수한테 우리가 한 번의 정도의 찬스나 뭐 기회를 잡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쫓아가거나 점수를 내거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점을 내거나 혹은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상우가 딱 나와. 그럼 이미 치기도 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 여기서 주자를 뭐 보내기 번트나 뭐 해서 2루를 보내면 조상우가 나올 걸 알아. 그 압박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조상우를 우리가 한테 찬스가 날리고 흔히 말해서 넥센이 추가점을 내버리면 우리 마무리를 나올 기회가 아예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한 번 정도는 좀 메이저리그든 우리나라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제일 먼저 도입한 팀은 해태야. 선동열을 그렇게 썼잖아. 몸만 풀게 선동열을 그냥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쓴 거지 뭘.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겁니다. 또 선진야구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오승환을 구해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우규민을 가장 첫 번째 위기에서 맞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오승환이 9회에서 자기 목을 해주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8회 우규민, 9회 뭐 오승환 이게 뭐 누가 더 잘하고 뭐 이걸 떠나서 이 유동적인 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팀이
재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승환이라는 이름값에 눌려서 뭔가 이 재배치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싶었던 것이죠. 정 PD님은 마무리가 언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우리 정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제일 위험할 때 제일 잘하는 선수가 나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오승환이 구위가 좋으면은 오승환이 킥파레를 맞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전 삼성 때는 안지만이라는 진짜 걸출한. 그치, 안지만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투수 두 명이 있으면 사실 이 고민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우람이 먼저 맞고 정대현이 마무리했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LG가 지금 너무 좋더만. 정우영, 고우석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니 김대유도 있고. 아니 LG는 지금 막 오늘 경기 왜 하는 거야? 경기 그냥 다음에 하면 안 되나? 때문이죠.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지금 너무 삼성 하면 질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일요일날 비가 오면은 기아가 8할 정도까지 승률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 오늘 저 이승이 다 주중 아니었어요? 타 주중이죠. 화요일 수요일. 그렇지. 진짜 기가 막히긴 하다. 이게 딱 보시면은 이승 주말 화수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된 거죠. 저희 팟캐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튜브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뒤쪽에 저희 이제 일주일 동안의 승패를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가 되어 있군요. 네, 유튜브에서 야구 잡설 치시면은 저희 KBS 스포츠 채널로 저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다. 미안한데 2년 만에 야구 잡설인 줄 알았어. 이제 야구 잡설인 건 이제 알았어? 난 설인 줄 알고 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저열한 프로그램이구만. 출연자가 프로그램 이름도 몰라. 즐겨찾기로 해놨으니까 늘 그렇게만 들어갔지 검색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초반에 이제 홍보를 할 때만 해도 야구 잡설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 꽤 계셨어요. 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썰입니다, 썰. 썰 푸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강 편집장님. 그러고 보니까 저 유튜브에 강 편집장님 다른 이름으로 리플을 다시더라고요. 뭡니까? 제가 운영하던 원래 채널이 있어서 지금 뭐 잘 쓰진 않는데. 채널이 뭡니까? 시네마피아라는 채널. 시네마피아. 아니, 저도 그래서 덕분에 들어가 봤어요. 이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걸까? 굉장히 영화 리뷰를 해주시는 채널이더라고요. 제 개인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두고 있는 채널인데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분이 왜 하필 롯데를 응원해 가지고 진짜 신은 공평해. 그래서 아까 롯데 관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 중이어가지고 제가 롯데 관련 얘기는 뭐 불펜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삼성의 불펜 운용이 있어서 오승환 선수를 왜 9회에 쓰는지 그냥 허삼영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늘 9회에 쓰던 분 나오던 선수잖아요. 8회에 갔을 때 그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루틴 같은 문제. 그러니까 우규민 선수가 더 잘한다는 건 이미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오승환이라는 선수를 8회 갖다 놨을 때 과연 그런 오승환 미국에 있을 때 6회도 나오고 7회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뭐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한국에선 굳이 그렇고 지금 최근에도 그렇게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8회로 내렸을 때 지금보다 잘할까? 지금보다 더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 우규민 선수는 9회에 갔을 때 뭐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결국 두 선수의 그런 가치의 총합을 봤을 때 좀 더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오규민이 8회 나오든 9회 나오든 똑같고 그렇죠. 오승환은 지금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 보이고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허삼영 감독은 갑자기 이렇게 준비시켜서 나갔을 때 과연 약간 지금 상징성이나 이런 자존심 마치 4번 타자에서 내렸을 때 이대호 7번 쓰면 안 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상징성 말고 그냥 데이터 자체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삼영 감독은 또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9회에서 8회 갔을 때 지금보다 분명히 못할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일 잘 치는 선수가 3, 4번에 들어가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은 내려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승민 투수가 다시 1군에 올라와서 오늘 선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승현 선수 오른손 우승현이라고 불리는 요즘 계속 안 좋았어요. 그리고 LG전에서도 난타를 당하고 그래서 내려갔고 그렇게 자꾸 바꿔주는 건 좋은데 이제 김원곤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1군에서 모르겠어요. 연습할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가능성을 보나 봐요. 저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실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인성도 착하고 그런데 일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기회는 줘야겠죠. 그리고 계속 기회를 재작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초이스가 나빠. 기본적으로 투볼 이후에 속구 들어오는 걸 냅두고 투 이후에 승부를 걸고 막 이런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한 타석 한 타석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백에 함부로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다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든 이제 친다기보다는 걷어내는 느낌의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재스윙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투볼 노스트라이크에서 속구 들어오는 거를 내버려 두면 투앤투에서 어떻게 승부를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저희 정진기 선수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감이 없는 정진기도 거야. 완전 유망주고 2군에서도 타율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1군 올려. 근데 말도 안 되는 플레이에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진짜 좋다며 정진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적을 그럼 좋은 애를 어떻게 안 올려? 그거는 그럼 2군 애들한테 야구를 할 의미를 안 주는 거잖아. 그래서 올리면 또 몇 경기 만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선수도 평이 워낙 좋거든요. 맞아요. 성실하다고 그러고 오는 감독마다 이 선수 될 것 같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좀 저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왜냐면 이 선수를 기다려주자는 건 다른 선수한테는 기회를 그만큼 덜 주자는 거니까. 그게 근데 항상 딜레마지. 네, 그게 항상 딜레마인데 우리가 막 시즌 초야만 해도 얘는 안 돼. 막 그렇게 되게 속단적으로 말했는데 이 선수가 말도 안 되게 깨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야구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꽤 몇 년 전 시즌인데 한참 제가 일이 막 안 풀리고 막 짜증날 때 그때 야구 시즌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저랑 동갑인 신종일 선수가 신종기. 처음으로 3할을 친 시즌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현재현 선수가 원래 삼성에서 백업의 백업 포수였는데 LG를 가서 잠깐이지만 주전을 꿰찼던 그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야구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살짝 희망을 느꼈거든요. 쟤는 안 돼. 쟤는 진짜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딱 올라섰을 때 하나의 그 사람만의 드라마가 완성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근데 이 전제는 아까 말했지만 성실하게 하는 선수들 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좀 오래 들으신 분은 제 스탠스를 알 거예요. 제가 김원곤 선수 굉장히 아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진짜 정민호 열심히 선수를 하고 진짜 싫어하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수비도 잘한다. 다만 타격이 좀 안 터진다. 이런 이유로 제가 그랬는데 지금 올해 너무 타격도 안 터지는 데다가 이 어떤 이 초이스, 이런 그 타격에서의 스탠스, 공을 대하는 투수와 싸움을 하는 수싸움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는 이 선수는 절대 터질 수 없죠. 왜냐하면 아니 투볼 노스트라이크 안 나가는 선수가 투투에서 승부해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깨줘야 돼. 본인이 깨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1군에서 계속 둔다고 해서 제가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를 좀 누군가 2군 이런 데 가서 오히려 좀 그렇지 좀 뭐 좀 강력하게 좀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서 저도 예전에 야구를 하면서 초구를 절대 안 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역을 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이에요. 근데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왜 있냐면은 내 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 뭐 타격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자기만의 그런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은 초구 공 던질 때 항상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 행동에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내 행동에 자신이 생기면은 초구에 들어오면 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요. 그런 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원곤 선수가 진짜 은퇴 딱 생각하고 정확히 한 365일 1년 동안 내 거 하나 이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꾼다는 생각으로 좀 집념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내 거가 그 분류에 속한 선수들이 각 팀마다 다 있잖아요. 네. 자기 응원하는 팀에. 근데 아까 말한 내 거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없는 내 거가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해보는 거야. 흔히 말해서 초구도 쳐봐야 돼. 왜냐면 어떤 선수는 정말 1군에 와서 대타로 한번 나오고 아니지. 첫날은 선발 출장을 해. 콜업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 대타로 한번 나와. 그 다음에 한 경기 또 쉬고 또 대타해. 근데 이 결과가 안 좋으면 2군 내려가. 그럼 타석에 서는 순간부터 이 타석이 내가 마지막이고 다시 2군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야구라고 해서 뭐 올라올 거야 해서 기회 주는 나는 믿을 거야. 추신수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김주찬도 그렇게 믿어주다가 결국은 버닝했죠. 이랬던 선수들은 자기 자리가 있던 선수기 때문에 오늘 내 이 자리에서 흔히 말해서 결과가 안 좋아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리 중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근데 입지가 못한 선수들은 그렇게 스윙부터 이런 게 카운트 싸움 이런 게 정말 더 힘든 싸움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김원곤 선수의 멘탈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 선수가 작년 재작년에 기회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나는 내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부족이야. 맞아요. 겸손한 것과 자신감 부족한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심지어 자리가 아까 말했던 제 거라는 거를 내 자리가 없어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로 나오든 내 타석을 보장받든 항상 똑같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 재작년 거의 계속 선발이었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김원곤만 야구하는 날도 있고 그랬어. 근데 이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나는 원래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고 나는 뭐 원래 그렇고 내 자리가 없고 이런 마인드는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의 세계에서 그렇지. 특히 치열한 경쟁이 네. 치열한 요즘에 그런 정반대의 마인드로 성공하는 게 저는 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표정부터 굉장히 거만해졌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타석에서 자기 루틴 이상하게 그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투수를 깔보는 듯한 그런 루틴을 장착한데 그 이후로 잘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도 보면서 되게 투수와 당당하게 대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발사각이 낮다더니 삼루가 불안하다더니 주위에서 의견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거를 안 되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가져가고 있으니까 맞아, 그 표정이 안 되면 어때 이런 표정이야.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롯데 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동희 선수 좋아하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롯데가 한동희 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독이 지금 3루에 썼다고 했잖아요. 사실 3년 동안은 1인분을 못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도 전 백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굳이 계속 기용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지금은 거만한 표정이지만 근데 진짜 죽을 상이었어요. 그 표정 보고 있으면 죽을 상. 오히려 너무 주전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제 다른 팬들도 이제 보면 이제 멘탈이 약하다. 그 선수 뭐 프로이기 때문에 멘탈이 약할 리는 없지만 분명히 편안한 상태가 아닐 때는 성적이 나빠진다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에러를 했을 때는 타율이 좋지 않았고 제가 요즘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말이 한동희가 첫 타석에 장타를 치면은 그날은 장타 하나 더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롯데가 하위권을 맴돈 데에는 한동희 선수의 책임은 아니지만 롯데가 3루를 비워두고 포수를 비워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맞죠. 하이 타선이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이게 잘하는 팀들은 백업들도 좋아서 기회가 안 나는 게 문제고 하위권 팀들은 자리를 만들어줘도 선수들이 자기 자리를 못 잡아요. 이런 기아가 맹점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민호 정리를 하면 선수 유니폼도 사놨습니다. 제3의 고향. 강민은 지금 치는 거 봐서는 재계약 못해. 아 그럼 저희가 감사히. 저희 20인의 치어리더 묶어도 넉넉합니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강민호 갑자기 진짜 너무 짜게 식어버렸어. 제가 말씀드리지 식어버렸어. 않았습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식은 강민호가 뜨거운 한승택보다 잘 친다니까. 아니 아무리 열심히 쳐가지고 그랬다 해도 지금 5월 15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식어버리면 그 선수 어디다 써요? 타선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다 원할 거. 저희도 쓸 수 있어요. 그럼요. 몸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타선을 저희 올린 69억입니다. 69억인데 2할 6푼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었네.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는 타선을 6번 이상으로 올리면 절대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강편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제가 허 감독님께 제발 좀 잘 써달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했지만 뭐 듣지 않으셨겠지만 체력 좋은 선수 맞아요. 근데 타선을 올렸을 때 유독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볼 땐 써야 된다. 제 생각에는 홈에서만 잘하는 것 같아. 얘네들이 우리가 홈 승률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원정 가서 지금 LG한테 지는 게 쳐발리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 홈에서 잘하면 홈에서 다는 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오늘 경기는 잠실이지만 이번 주가 이제 삼성이 키움이랑 기아랑 그럼 다 주말에 홈에서. 기아에 껴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검은 능구렁이 성대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말이야. 아니야.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네. 홈에 가서 내가 살짝만 툭 건드려도 넘어간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기아를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구장이. 근데 기아도 넘어갈 것 같기도 해. 넘어가죠. 쓰러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키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세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네네. 홈에서는 좀 다르다. 홈에서의 강민호는 빠따에서도 그러니까 방망이에서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민 선수가 쉬어야 되는 시기는 원정에서다. 그 말은 또 맞네. 네, 체력을 그렇게 보충해줘야 되고 홈에서 잘 쓰면 된다. 홈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허 감독이 꼭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SSG는 큰일 났네. 주중에 기아를 만나네요. 근데- 실당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은 근데 지금 근데 진짜 오늘 진짜 기대된다. 제가 저 기아 불편해합니다. 기아 만나면 뭔 일이 꼭 벌어져. 그럼요. 기아 만나면 꼭 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 팀이 지금 그러니까 2연승 뒤 2연패를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근데 그 2연패 과정이 둘 다 역전패였어요. 근데 쓱이 올해 18승을 하고 있는데 그중 14승이 역전승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역전패 2번 당한 게 정말 안 좋은 신호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팀 타율이 9위고요. 팀 출루도 9위예요. 그러니까 잘 못 나가고 어떻게든 나가지도 못하는데 팀 득타율이 또 10위야. 2할 2푼 5리야.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내지 못해. 근데 팀 평자가 5.35로 9위야. 9원 평균은 더 안 좋아요. 5.96으로 10위야. 실책은 35개로 1위야. 이게 어떻게 10위를 안 하고 있냐고. 더 많이 하는 팀이 있다고? 롯데가 있어서 10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야구를 하고 있는 몰라 나도.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 수학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 무시하고 흔히 말해서 운과 올인과 이 전략으로 이길 걸 이기고 하는데 사실 불펜 투수 한계가 있잖아요. 이 2번의 역전패를 당할 때 불펜 투수를 욕할 수 있는 SSG 팬은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막아준 게 기적인 거고 사실 막았다가 실패했다가 막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정상인데 중요한 거는 기적처럼 다 막아와서 5할 승률 가까이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 타격과 이 투수력으로. 근데 이 역전패를 당한다는 신호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펜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저는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타격이 안 터져줬기 때문이에요. 그래, 방망이가 나와야 돼. 도망갈 때 못 도망가니까 이 불펜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럼 가부하가 걸리고 이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위가 높게 올라가려면 방망이가 터져야 되고 그 순위가 저 밑으로 안 내려가려면 점수를 적게 줘야 돼.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죠. 이렇게 봤더니 롯데가 최다 실점, 기아가 최저 득점. 뭐야 이거? 왜 저희를 까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다가 우리가 타고를 당했어. 아니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10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최다 실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좀 더 그 지금 SSG가 2위에서 5위 사이에 이렇게 되고 삼성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되는 게 방망이가 안 터져서거든. 맞아요. 예. 옛날에 뭐 정치인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답이 없어요라고 훈계해주는 그렇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아 근데 진짜 무성이었죠. 방망이가 안 터지면 어느 팀도 마찬가지니까 잔루가 쌓이잖아요. 방망이가 안 터지면 잔루가 쌓이면 이기고 있든 쫓아가도 있든 경기 자체가 꼬인다는 느낌을 맞아. 받는다는데 아니 집에서 편히 진짜 치킨 먹으면서 보고 있는 우리도 이게 속이 불편해지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조급해지고 그 분위기에서 올라오는 불펜들은 얼마나 부담이 많아져.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방 맞으면 우리 타자 역전해준다는 믿음이 없거든. 그러면 더 카운트 싸움도 어렵게 가게 되고 그러면 볼 더 많이 던지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니까요. 치킨 먹고 소화 안 되는 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모두를 다 운동을 좀 까시는 하세요. 저도 약간 그렇다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살 많이 쪘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옆에 있어서 약간 그 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화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끝에 있으면 약간 더 벌어져 보이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최다 실점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영만 잘하면 사실 그 데이터는 필요 없다고 봐요. 1대0으로 이기고 다음날 10대0으로 지면은 결국 최다 실점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는 경기에 확 치면 괜찮다. 근데 그 경기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 그렇게 그걸 운용을 잘해갖고 이제 SSG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거죠. 이것도 한계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그게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이 데이터대로 그러니까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 평균으로 수렴하기에는 SSG의 홈런 능력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래서 안타는 쓰레기구나. 그렇습니다. 갑자기 확 그렇게 뒤집히는 게 다 홈런 덕분이야. 장타율이 5위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그때 번트를 대서 나간 게 진짜 손해가 맞구나. 결국 증명을 했잖아요. 마지막 타석에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SSG는 정말 강팀이 되겠구나. 부럽습니다. 네.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팬이라고 지금 나와 앉아 있는데. 원래 우리가 까는 거야. 근데 롯데 새 얼굴들 롯데 새 얼굴들 많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네. 나승엽도 보고 나승엽 그렇게 나승엽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저렇게 치는 애구나. 그렇죠. 뭐 어차피 10위 하는데 뭐 새 얼굴도 정도껏 봐야지. 정도 봐야지. 양상문 전 감독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프론트에 대해서 막 비꼬고 그러시던데. 그분이 그날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이군 선수를 쓰는 게 프런트 야구라는 거를. 메이저리그가 말하는 프론트 야구가 궁금했는데 네. 2군에서 못 나왔던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게 그날 저는 그날 중계는 거의 다 들었는데 양상문 해설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했던 부분도 꽤 있었고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왠지 모르겠어요. 구단 난 왠지 알겠던데. 다 아는 거 아니야? 화가 나 있구나.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데도 곱게 들리지 않을 만큼 지금 막말을 했구나.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중에 분명히 새겨들을 말도 없진 않았다. 이군 선수 쓰는 거 좋죠. 그리고 지금은 그 정 감독님이 뭔가 엔트리를 많이 바꿔놓고 뭐 2군에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1군을 올릴 수 없는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기용이기 때문에 전 이걸 지금 평가의 기준에 아예 넣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조금 정비를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한 경기에 제가 처음 보는 선수들이 막 3-4명씩 올라와서 던진다? 이건 테스트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1군은. 2군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군은 분명히 다른데 2군에서 하던 걸 그대로 1군에서 한다? 심지어 2군은 감독 대행이 아니고 감독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롯데라는 팀은 지금 FA부터 FA는 오면은 돈을 그만큼 썼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건 단장이 아니라 사장이 사준 선수예요. 그럼 그 감독 입장에서는 단장 눈치가 아니라 사장, 더 롯데 자이언츠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는 외야 내야에서 FA만 채워도 거의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리빌딩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빌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혹시 몰라 내년에는 이제 손아섭 선수 안 잡고 안치홍 안 잡고 이랬을 때는 아 이게 리빌딩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떡하지? 그건 이제 뭐 뭔가 하겠다는 의지겠지만 지금은 리빌딩을 응원할 단계는 절대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고 진짜 쓴 돈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그 돈 그냥 매몰 비용 뭐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은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경영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경영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신인 선수들 물론 좋지만 나승엽 선수 정말 좋고 전 사실 이번 주에 제일 즐거웠던 거는 나균환 선수예요. 맞아. 그 얘기 안 할 수 없지. 저는 오랜만에 손민환 선수 예전에 공을 던지는 걸 보면은 참 게임을 쉽게 풀어간다. 변하고 던지면서. 근데 그런 느낌을 나균환 선수에게서 오랜만에 받았어요. 오, 진짜. 왜냐면 볼질 안 했거든요. 저희가 같이 봤죠. 그날 그 처음 올라온 날. 네네네. 보는데 변화구 컨트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1년 얼마나 답답했을까 받으면서. 그런 안 그래도 그런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 본인이 답답해서. 포수로 못한 거는 투수들이 내가 원하는데 안 던져줘서 그 답답해서 내가 던지러 올라간 거야? 답내던이 진짜 실질적인 답내던이지.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왜 이걸 못 던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나균환 선수가 그 정도로 잘해줬고 선발도 뛰고. 선발로 전 처음에는 나왔어. 선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선발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균환 선수 보는 재미 있겠다. 그리고 언급해주신 나승엽 선수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겠다. 근데 그 외의 선수들은 좀 더 많은 보충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네. 거죠. 자, 다음 주도 비슷한 시간에 네. 저희가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오늘도 야제!